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우리 교정 치료 중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자 젊은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정이잖아요. 관심 갖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방학 때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려하는 게 뭐냐면 비용을 많이 고려하세요. 그러다 보면 저렴한 교정 치과를 찾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4년씩 교정만 하다 끝나는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책임질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맞고요. 자기 케이스가 좀 어렵고 복잡할수록 좋은 치과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정을 권한다면 항상 그 교정을 혼자서 단독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꼭 그분들이 하는 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물론 비용 면에서는 비싼 건 맞지만 실력 면에서는 뭐랄까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만 따지다 보면 오히려 결과가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뭐 간단하다 하면 물론 비용을 고려해서 하시는 것도 많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다 싶으면 반드시 교정만 하신 치과 선생님한테 가는 게 가장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도 항상 만족스럽고요. 저도 이렇게 봐도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일반 치과에 많은 곳에 가시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렴하다는 건 많이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일이 다 봐줄 수가 없고, 또 보통 이제 단독 선생님 계신 게 아니라 상주 선생님 계신 게 아니라 페이닥터라고 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기계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좀 더 자기가 좋은 결과를 갖고 싶은 분은 어떤 비용만 보지 마시고 교정을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는 게 가장 결과가 좋다. 자, 그걸 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과잉 진료거든요. 근데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저렴한 값을 찾으다 가다 보면 그 충치 치료를 과잉으로 받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환자는 교정 상담을 하고 한 250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소구치라 그러죠. 작은 소구치를 4개를 일단 뽑고 갔더니 갑자기 충치 치료를 해야 된다고 239만 원을 내야 된다. 그 돈을 안 내면 치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 치과를 왔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초기 우식이라서 그러지 말고 가서 읍소를 해라. 돈이 없으니까 좀 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진행한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검진하고 가셔서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강남치과에 가셨을 때 또 하라고 해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례지만 그 교정치과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죄송한데 환자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좀 해달라고 했더니, 실장님이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아버님이냐고, 그래서 제가 치과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해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정치과에서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충치 치료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되지만, 조금 어떨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걸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교정은 저는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교정을 단독으로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는 게 제일 좋다, 결과도. 그래서 가장 교정 치료를 할 때 원칙은 뭐냐면요, 충치 치료는 반드시 교정 전에 완료돼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교정 브라켓을 붙이고 또 치아를 발치했는데 충치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환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책임 있는 치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충치 치료가 했는데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정비는 250인데 충치 치료비가 200이 나오는데 그거를 교정 전에 해야지. 교정 브라켓을 붙여놓고 중간에 200을 내놔라, 또는 하기 전에 바로 위에만 붙여놓고 아래 붙일 때 200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치과도 와서 난감해서 오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술을 넘어서서 환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환자를 유인해서 환자의 눈탱이를 치는, 호구 치는 그런 건 나쁜 비즈니스라는 거죠. 환자는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이미 교정 브라켓을 붙였기 때문에, 돈을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반론을 하지 못하는, 이거는 환자한테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브라켓을 붙여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환자를 그러니까 볼모로 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비판받아야 되고 고쳐야 될 점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정 전에 충치 치료가 완료돼야 되고, 또 충치 치료비가 교정 브라켓을 붙인 다음에 고지되거나 한다면 이것은 교정치과에 문제가 있는 거고 반드시 고쳐야 될 악습인 것입니다. 환자분들도 그걸 아셔야 되고요. 반드시 환자분들이 하긴 교정 브라켓을 붙이기 전에 충치가 있는지, 또 교정 브라켓을 붙인 다음에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확답을 받은 다음에 하십시오. 괜히 또 교정 브라켓 붙여놓고 충치 치료 몇 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다른 치과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정 브라켓을 붙이기 전에 제가 충치가 있습니까? 충치 치료를 해야 됩니까?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인 거지. 그 충치치료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교정치과라면서 왜 그걸 갖다 확인 안 하나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정치료 전에 충치치료는 완료돼야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교정 브로켓을 붙이기 전에 반드시 충치치료가 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환자들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권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치과들이 있어요. 일단은 교정 브라켓은 붙이고 또 그때는 고지하지 않다가 2, 3개월 있다가 두세 개씩, 즉 한 달마다 보통 교정은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거든요. 또 체크를 받고 그때마다 갈 때마다 충치 개수를 말해서 계속 치료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치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불만제로에 옛날에 2014년에 고발했던 이유도, 어떤 환자가 왔는데 교정이 끝날 때쯤 되니까 9개를 이하 이사이가 썩었다가 다 금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 치과로 오신 거예요. 사실 그분은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치과에서 9개를 말하기 전에 부천 쪽에 사시는 분이실 거예요. 송도 쪽에. 그래서 다른 치과에 가서 이미 검사를 했어요. 충치가 없다는 것을. 근데 교정치과에서 갑자기 끝날 때쯤 9개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그 먼 곳에서 저희 치과에 와서 확인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만 그때 당시에 다른 치과에서 없다는 말을 못 들었으면 제가 불만제를 고발을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동네에서도 없었고 교정치과에 가서 9개, 다시 제가 봤을 때 없었다면, 적어도 두 선생님이 없다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9개의 그런 금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었던 거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끝나기 한 달 전에 충치가 또 9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고등학생이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새벽 5시에 저희 치과 앞에 떨어뜨려 놓고 갔거든요. 방학 때. 검진했는데 초기후식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제가 그래서 돈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교정이 끝나려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날 때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치과에서 말하기를, 한 달 기다리면 네 치아가 많이 상한다, 망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치과를 새벽 5시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교정이라는 것은 매달 한 달 검진을 하는데, 그러면 한 달도 못 기다릴 정도로 심한 충치를 그 환자는 그 1년, 2년 동안 그러면 한 달 매달 보면서 놔뒀다는 건지, 그렇다면 치과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료 사고에 해당되죠. 한 달도 못 기다릴 충치를 도대체 그러면 1년 반, 2년을 매달 보면서 놔뒀다는 겁니까? 심해질 때까지. 한 달도 못 기다릴 만큼 심해질 때까지 나빴다면 그럼 직무유기죠. 이게 어떻게 치과로서 할 짓입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정 치료를 하면서 충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맞습니다. 충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8개, 9개, 대도 않게 부르면 창피하지 않아요? 예? 교정치과 선생님도 창피하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밤에 제가 지금 10시 반이에요, 금요일날. 이 불금인데 여기서 갑자기 화가 나네. 아니, 솔직히 저는 차분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하니까 화가 나요.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부끄럽게. 예? 이 말이 됩니까? 장사치도 아니고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환자가 속지요. 말이 되는 짓을 하세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맺을게요. 교정 치료 중에 충치가 2-3개 이상 나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치과에서 검진 받아보시고요. 받아봤자 답 안 나오면 대학병원 가서 검진하세요. 양심 좀 있게 교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교정을 하시려면, 이꼴 저꼴 안 보려면 교정만 하는 선생님한테 가세요. 그러면 제일 정확하게, 제일 책임있게 하세요. 제가 볼 때 저도 여러 교정한 걸 보면은 교정 단독으로 교정 선생님만 하는 곳이 솔직히 비쌉니다. 비싼 건 맞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교정 완벽하게 하세요. 괜히 싼 데 가면 결국은 충치 치료에서 200 더 내면 결국 똑같아지시고 치료 결과도 안 좋고요. 갑자기 화내서 죄송한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혈압이 막 오르네요. 밤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 밤에 놀러도 못 가고 이거 방송 촬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데 저 술 안 먹었습니다. 참고로 냄새가 날지 뭐 포디는 아니지만 술 안 먹었습니다. 갑자기 화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가 나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교정 끝날 때 뭐 이렇게 뭐 8개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는 의료 사고예요. 그거는 솔직히 고발하세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창피하게. 교정하려면 똑바로 교정하시고, 교정 싸게 덤핑 쳤으면 교정 열심히 하세요. 교정만 열심히 책임을 다해서 하는 선생님은 비싸게 받는다고 욕먹고,
본인들은 교정 싸게 하고 나머지는 그 충치치료 대도 않는 거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먹고, 그러면은 교정만 하는 선생님은 어떡하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건 아셔야 돼요. 싼 게 비지떡 맞아요. 싼 거 비지떡이에요. 그거 메우려면 충치치료 과잉으로 해서 메우는 거예요. 그건 알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할 자기 자신을 잘 알면 가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좀 심하고 이건 조금 너무 고칠 거 못할 것 같다라면 교정만 단독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가시면 정말 적어도 98점 이상의 점수는 나옵니다. 그건 꼭 아시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이 갑자기 화내서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혈압이 쫙 올랐네. 교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충치치료는 되어져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교정 전에 교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충치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 안 된 치과의사다. 중간에 한두 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우리도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대여섯 개 막 올라가면 그건 솔직히 말해서 환자를 기만한 거지 환자를 속인 것밖에 안 돼요. 교정 불합계 붙이고 환자를 볼모로 해서 돈 벌어 먹겠다는 장사집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싸다귀를 맞아야 돼. 싸다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완벽한 교정을 원한다면 교정만 단독으로 하는 선생님 찾으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교정만 혼자 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러면 걱정 없이 할 수 있고요. 충치치료는 다른 치과에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부담돼서 어쩔 수 없이 더빙 치과에 간다면 반드시 충치치료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검진 받고 하세요. 왜 괜히 가서 당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교정치과에서 불합해서 붙인 다음에 거기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딴 데 가서 없어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눈치가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 불합켓을 붙이기 전에 확인을 받으십시오. 꼭 명심하세요. 교정 불합켓 붙이기 전에 돈을 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 받으세요. 제가 충치 치료할 게 있습니까? 다른 데서 치료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받은 다음에 오케이 하면 하십시오. 돈 내기 전에 확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 낸 다음에 충치 있습니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선불금을 내거나 하기 전에 제가 충치 치료를 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없는 걸 확인 받은 다음에 하세요. 괜히 그 돈 내고 브라켓 붙인 다음에 충치 받으세요. 그럼 딴 데 가서 못 받으세요. 왜? 자기네들 이렇게 얘기한 치과도 있어요. 딴 데서 하면 우리 다시 할 겁니다. 이렇게 겁주는 치과도 있거든요. 압구정동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돈 내기 전에 그 다음에 브라켓 붙이기 전에 내가 충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의 케이스가 입이 너무 많이 삐뚤어져 있으면 돈 아끼지 마시고 교정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완벽한 치료 받으세요. 나중에 울지 마시고요. 그걸 권합니다. 그래서 괜히 과잉 진료하다 화가 많이 나네. 옛날 생각이 나서 화가 나네요.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하면서 충치 과잉 진료를 솔직히 요즘 너무 많이 해요. 특히 방학 때는 지금 이제 방학 때 시작했죠. 여학생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돈 내기 전에 돈 브라켓 붙이기 전에 충치 있는지 없는지 확답받고 하세요. 괜히 하다가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교정 끝날 때쯤 뭐 7개, 6개 막 나오면 그럼 교정치과 선생님이 조금 책임지셔야 돼요. 그거 솔직히 50% 반값에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거는 기본 예의 아닙니까? 조심하세요.